보상 업무를 오랜 기간 처리해왔던 저의 경험상 자전거 추돌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분들은 의외로 많이 발생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실제 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여성 보행자가 인도를 걷고 있는데 고등학생이 자전거 운행 중 스마트폰을 보다가 앞에 보행하고 있는 살해자를 충격한 경우가 있었고, 당시의 사실관계상 가해자가 만 16세에 해당하는 책임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였기에 피해자는 손해배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셨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희와의 상담을 통해 감독자 및 보험자의 책임에 따라 그들이 가입한 가족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이 적용된다는 내용을 전달해드렸고, 뒤늦게 해당 보험으로 원만히 처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자전거 추돌사고는 여러 가지 유형들로 발생하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대부분은 가해자가 운전 중 딴짓이나 핸드폰을 조작하다 인도의 보행자 등을 충격하여 발생하고, 당시의 실질적 상황 및 사실관계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가실 책임이 경합되는 경우도 많겠습니다. 다만 위 사례처럼 인도에서 보행자를 뒤에서 충격한 경우라면 당시에 특이적인 내용이 없는 한 피해자에게 과실이 없는 자전거 추돌사고가 인정되겠습니다. 또 다른 자전거 추돌사고의 경우는 피해자가 자전거 전용 도로에서 정상적으로 자전거를 주행하던 중 전방의 횡단보도에 근접하여 잠시 속도를 천천히 줄였음에도 후미에서 따라오던 가해자가 다른 곳을 보느라 잠시 한눈을 판 사이 피해자의 후미를 강력하게 추돌하였고,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나가 떨어져 요추 입원이 골절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자전거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해자의 연락처와 신원을 확보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내 부상의 정도가 당시 심각하다 판단된다면 119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의 접수를 위해서는 자전거 추돌사고에 대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정황의 확보가 중요한데, 119에 신고할 경우 사고 경위를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확정할 수 있는 구급활동일지 등의 중요한 자료를 받아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가해자에게 해당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보전받는 손해배상 청구를 이행하는 것인데, 자전거 추돌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 처리가 충분히 가능하기에 그들에게 보험 접수를 요청해야 합니다. 배상책임보험 중 가족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은 주민등록상 생계를 함께하는 동거 신족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근래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험 계약 중 배상책임 특약을 가입하고 있어서 보험 접수는 크게 어렵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자전거 추돌사고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보다도 배상책임보험 특약으로 보상 처리 시 사고 경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요추 입원 골절과 같은 중상해의 부상을 입었을 때에는 보험사에서 지급해야 할 보험금의 범위가 상당한 고액이기에 자신이 그 사고에 기여한 바가 없다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후미 추돌로 발생한 자전거 추돌 사고에 대해 가해 행위의 전적인 과실로 인정받아야 합의금의 감액 요소를 적용받지 않고 정당한 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전거 추돌 사고로 요추 입원이 찌그러지는 악박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당히 큰 부상에 해당하기에 적지 않은 기간 동안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 중 운동의 제한, 통증의 문제, 근력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잔존할 수 있고, 그 증상들이 어느 정도 호전되는 데까지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이는 피해자마다 체질적인 요인이나 사회력에 따라 많은 부분이 달라질 수 있기에 피해자는 육체적 훼손 상태가 상당히 호전되었고 더 이상의 치료 효과가 미비하다고 판단될 때 배상의학적인 후유증 및 장애를 생각하여 불이익이 없는 공정한 보상 처리의 진행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요추 입원 골절의 상해가 발생하였다면 법률상 손해배상액을 기준으로 가장 쟁점이 되는 사안이 바로 일실 수익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일실 수익의 보상 크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서 보험사가 자의적으로 인정하려 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불리하게만 적용하려고 하는 사고 관여도 문제와 퇴행적 요소의 적용, 장애 기간을 최대한 짧게 인정하려는 한시장의 인정기간, 자신들에게 유리한 의료자문 및 법률자문의 시행 등 세부적으로 갖가지 애로사항들이 있겠습니다. 따라서 보험회사를 믿고 알아서 잘 처리해주겠지 라는 아니라는 생각은 자신의 권리를 대부분 상실시키는 2차적 손해를 발생시키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전거 추돌사고로 중상해 부상을 당한 경우라면 보험사가 앞으로 어떠한 생각으로 무엇을 배제하고 대응할지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방어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을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보험사를 상대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기본 상담을 받아보신 뒤 진행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기본 상담은 무료입니다.